안녕하세요. 또오기 마스터 원사이드입니다. 오랜만에 보이차를 내려 마시면서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생활 다도에 관련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컨텐츠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이차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단지처럼 보이는 거는 자사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보이차 보관통입니다. 이 자사라는 흙은 이 미세한 기공들이 있어서 통기성이 좋은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보이차는 그 차 안에 흑유균이라고 하는 유익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온에서 계속 발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오기 스토어는 아무래도 이 향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차에 잡내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잡내를 막아주면서도 공기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자사로 만들어진 보이차통에 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이차와 관련된 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이차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생활다도와 관련돼서 팁을 드릴 이 보이차입니다. 지인들 중에 중국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중국차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국어가 써 있고 딱딱한 원판 모양의 차를 선물해 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희 또오기 스토어에 생활다도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동그랗고 딱딱한 이 보이차를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 구석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딱딱한 이 보이차를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선물로 받게 되는 보이차가 왜 이렇게 빈대떡처럼 동그랗고 딱딱하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차의 향과 맛을 입히기 위해서 가공된 그 찻잎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증기를 쐬면서 강한 압력을 가해서 어떤 특정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납 과정을 통해서 이런 원판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출시하는 차를 기납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란 빈대떡처럼 생긴 차를 병차라고 하고, 옆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진 차는 전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차는 타차라고 합니다. 그냥 찻잎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를 산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딱딱한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찻잎을 이런 형태로 압력을 가해서 만들게 되면 부피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이렇게 찻잎의 부피를 줄인다는 것은 과거 유목 생활을 할 때 들고 다니면서 차를 마시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주요 교역 상품이었던 이 차를 먼 거리 이동시킬 때도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더 작은 형태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국 당나라, 송나라 이때부터 이 기납차가 차의 주류를 이룰 정도로 많이 애용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때부터 이 기납차를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 기납차, 아까 병차라고 했던 이런 형태의 기납차를 떡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납차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품질을 보존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형태의 틀 안에 가공된 찻잎을 넣고 증기를 쐬면서 강한 압력을 가한 다음에 완벽하게 건조시키면 그 차는 상당히 딱딱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납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차는 이동 중에 부스러지거나 손상되는 찻잎의 양이 상당히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를 재배해서 가공해서 아까 그 말한 산차 형태, 그 찻잎 형태로 이런 포대자루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찻잎들과 이 산소가 접촉되는 그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산화 과정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낱개의 산차로 되어 있다 보면 습기, 그 습을 빨리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변질이 빨리 일어납니다. 특히 그 완성된 차 내에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야 하는 이 보이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을 한다거나 오래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 낱개 찻잎, 그 산차 같은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반면 이렇게 딱딱한 형태의 이렇게 밀도가 높은 형태로 보관하게 되면은 그런 습기에도 강하고 차의 변질도 상당히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더 괜찮은 품질로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녹차 같은 경우는 그해 재배하고 그해 가공한 신선한 차를 즐기는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납차로 보관하거나 이렇게 즐기시는 것보다 산차 형태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기납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진 이 보이차를 집에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차를 먹을 때는 먼저 이 딱딱한 보이차를 분해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해하는 과정을 이런 다도 용어로는 해괴라고 합니다. 이 해괴 과정을 거쳐서 이 딱딱한 보이차를 분해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양만큼 덜어서 차를 내려 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딱딱한 보이차를 해괴하는 방법은 제가 직접 해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해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해괴를 좀 직접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작은 또오기로 불리는 또오기 마스터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오기 마스터 제이홉입니다. 안녕하세요. 또오기 마스터 제이홉입니다. 네, 보이차를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차를 분해할 수 있는 차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이차를 분해할 차칼, 그리고 보이차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괴를 시작하면 됩니다. 네, 우선 차판은 서랍처럼 생겼는데 보시면 이렇게 분해한 찻잎이 옆으로 뭐 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찻잎을 분해한 다음에 특정 용기 같은 데 담기 좀 수월하기 위해서 끝에는 이런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송곳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앞부분이나 자세히 보시면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차칼은 이렇게 칼처럼 넓적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밀도된 부분을 찔러 넣어서 위로 뜯어내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넓적한 형태의 차칼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해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이차의 표지를 먼저 벗겨주시면 됩니다. 패키지를 먼저 벗겨주시고 그리고 보이차를 해괴할 수 있는 차판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보이차를 이렇게 벗겨내시면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가장 강력한 압력이 가해져서 매우 단단하게 눌러진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을 해괴하시는 것보다 이 테두리, 가장자리가 아무래도 조금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부터 해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이차를 한번 해괴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에 차칼을 찔러 넣어서 이렇게 위로 살짝 들듯이 해괴하시면 이렇게 찻잎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를 분해하는 게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해괴를 잘한다는 것은 찻잎이 부러지거나 찻잎이 끊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분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을 버리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힘을 가해서 뜯어지는 정도의 찻잎을 먼저 뜯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뜯어내 봤는데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져서 뜯어졌을 때 이런 찻잎의 형태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계하고 있는 이 차는 보이차 중에서도 생차 종류라서 이 찻잎의 형태들이 좀 많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안 들여도 이렇게 찻잎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뜯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보이 쑥차 같은 경우는 완전 발효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차의 밀도라든지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찻잎 형태로 잘 뜯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차가 부서지는 거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과감하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차를 해계하시다 보면 좀 딱딱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딱딱한 부분을 해계할 때는 이 보이차를 잡는 손을 차 칼의 맞은편에 두지 말고 나란히 두고 칼을 찔러 넣으셔야 됩니다. 그 차 칼의 맞은편에 손을 두고 해계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 차 칼에 찔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차 칼로 찻잎을 좀 분해시키고 나서 이렇게 들어 올려진 찻잎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시면 됩니다. 병차 하나를 전부 다 분해해서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보관 용기가 좀 협소한 경우에는 일부분만 뜯어내신 다음에 뭐 짧은 기간 드실 만큼 덜고, 이렇게 나머지 남아있는 병차는 다시 포장지에 포장해서 자연 발효를 시키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계를 마친 보이차 찻잎들은 짧은 기간 드실 수 있도록 이런 밀폐 용기에다가 덜어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큰 덩어리들은 그냥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잘게 떨어진 찻잎들은 차판에 홈을 이용해서 밀폐 용기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계를 하다가 남은 덩어리는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한지 포장에 다시 싸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 발효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짧은 기간 드실 수 있을 양만큼 해계한 찻잎은 이런 밀폐 용기에 담아서 차를 드실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이차를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차는 기납 과정을 거쳐서 딱딱하게 만들어져서 시중에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연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균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런 햇빛,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차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이 보이차 안에서 활동해야 되는 균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보이차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잡내들이 보이차에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차 향도 상당히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차를 보관하실 때는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해계하고 이렇게 차통에 담았는데, 이렇게 뭐 짧은 기간 차를 드실 양 정도는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 자연 발효를 시켜야 되는 원판 같은 경우는 공기가 통하는 그냥 상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차를 주방 같은 데 보관하시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보이차가
주변의 음식 냄새 같은 거를 상당히 빨리 흡수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방 같은 데 보관하지 마시고 서재라든지 거실 같은 찬장 같은 데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주변에 뭐 음식 냄새나 화장품 냄새가 좀 나는 곳에 보관하셔야 된다면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자사로 만들어진 보이차 보관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보이차를 먹기 위해서 이 딱딱하게 기납된 보이차를 분해하는 방법과 그리고 보이차를 보관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팁을 드려봤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렇게 방금 저희가 해결할 때 사용했던 이런 차칼이라든지 이런 찻판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좀 평평한 곳에서 송곳이라든지 과도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과도 같은 걸 이용하실 때는 칼이다 보니까 딱딱한 보이차를 해결할 때 다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과도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저렴한 보이차 칼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내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보이차 칼을 하나 준비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이 생활다도와 관련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